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 13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 알리 마르티네즈가 X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는 현재 평균 4.2만 달러의 가격으로 86,320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관들도 결코 손실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 4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세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기관의 강한 기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스톡들 플로우 모델을 고안했던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길 우리는 GBTC 매도세를 겪어야 한다. 심지어 GBTC를 매도한 사람들은 규제로 인해서 30일이 지나야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GBTC를 매도한 이후에 30일이 지나야만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GBTC의 악영향이 호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의존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록 상당 기간 횡보세가 지속될 것에 대한 기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기를 인내하면서 보내시면 2024년 통화정책 변화와 함께 좀 더 유연한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운트 곡스가 채권 상환을 위해서 향후 2개월 이내에 20만 비트코인을 언락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유심히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와 SEC 소송에 대해서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 역시 코인베이스 소송과 마찬가지로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기 때문에 구두 변론 진행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과 같이 SEC가 바이낸스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었고요. 바이낸스는 SEC의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변론이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판사는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해당 소송을 기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즉슨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소송이 기각이 당연히 될 테고요.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라도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소송은 증거 발견 등의 절차로 넘어가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다만 증권이라고 판명된 암호화폐에 집중된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선 판사가 언급했던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면 첫 번째 판사는 바이낸스 USD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었다는 생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이낸스의 승리죠. 두 번째, 반면에 바이낸스가 처음에 BNB 토큰을 투자 계약으로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SEC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가 판사는 토큰이 처음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2차 시장에서 영원히 증권으로 거래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피웠습니다. 바이낸스의 승리죠. BNB 토큰만 가지고 본다면 결국에 초기 제공 방식이 투자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 판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SEC의 변호사는 토큰의 투자 계약을 구현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SEC가 법 앞에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적나라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과의 소송에서 XRP가 투자 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다가 막판에 가서 XRP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SEC가 입장을 선회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토큰 자체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는 또 반대의 의견, 즉 리플과 처음 소송 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을 구현한다 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 내에서 이렇게 상충된 의견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판사는 불만사항에 나열된 다른 10개 토큰들이 투자 계약으로 판매되었는지에 대해서 약식 재판을 진행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10개 토큰의 발행자들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만약에 10개 토큰들이 투자 계약으로 판매되었는지 약식 판결이 진행되려면 발행자들이 이 소송에 다 들어와야 하니까 이 소송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겠죠.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더리움 게이트로 혜택을 줬던 동지가 조이치의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적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는 것이지 지금 발행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애초에 이 소송을 걸었을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 놓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는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 간의 전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SEC가 바이낸스를 10개 토큰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SEC가 제공한 증권의 기준이 판사가 납득이 간다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10개 토큰에 대해서 증권 유무를 판사를 판별하고 증권이 맞다면 소송을 이어가라고 명령할 것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거나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소송은 기각되면서 의회에게 더 명확한 규제의 기준을 정립하라 라고 권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히스토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토레스 판사나 라이벌리 소송을 판결했던 판사는 그 암호화폐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해당 판사도 이렇게 레퍼런스로 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송의 진행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 모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결과가 먼저 긍정적으로 나와서 바이낸스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서 끼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리플에서 원아웃, 코인베이스에서 투아웃, 바이낸스에서 완전히 아웃되면서 남은 리플에 대한 프로그래믹 거래에 대한 SEC 항소 가능성은 SEC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사실 리플 소송으로 득을 얻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이 역으로 리플을 도와주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 도지코인의 목적과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어떤 특정 효용성을 목표로 개발된 암호화폐도 있지만 그것이 XRP겠죠. 그렇지만 효용성을 더 거대하게 창조하는 암호화폐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후자는 도지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도지코인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당장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런 때일수록 협력을 기하는 발언을 같은 업계에서는 좀 더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